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날씨도 좀 좋아지고 먼지는 있지만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진짜 엄선했으니까 이 책만 딱 골라서 읽으시고 노는 것도 하시고 책 읽는 것도 하시고 그런 즐거운 봄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을 풍성하게 담아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밀리로드의 글을 짧게 쓰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걸로 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진짜 유익한 책이 많아서 끝까지 다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한 책이에요. 시니어를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인데요. 제가 일 때문에 고속버스를 자주 타는데 터미널에 갈 때마다 아직도 키오스크 쓰는 게 두려워서 현장 창구 예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교사가 자기 자식 못 가르치고 부부끼리 운전 알려주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왠지 가족끼리는 알려주다가 서로 다투게 된단 말이죠. 부모님이 자존심 상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좀 이렇게 망설이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책으로 선물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겁니다. 이제 봄이라고 꽃 구경 많이들 가실 텐데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식물 검색을 하고 사진 잘 저장해서 쓰는지, 그리고 키오스크로 두렵지 않게 음식도 주문하고 차표도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카카오로 택시 부르는 법, 기프티콘 서로 주고받는 법, 배민으로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떻게 하는지, 주변 약국 찾기, 이런 실리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모두 배우실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책도 큼지막하고요. 안쪽을 펼치면 글씨도 시원시원하고 단계별로 캡처가 하나둘씩 다 들어가 있어서 편하고 쉽게 배우시기 좋으실 겁니다. 실버 세대 디지털 강연을 하시는 실제 모녀 팀이 만드신 책이라고 하니까 내용은 믿고 보셔도 되겠죠? 이 책을 설명하려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거의 이제는 고전 수준이죠. 단점이라면 좀 두꺼운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딱 요즘 시대에 맞는 내용을 골라서 만든 책입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인데요. 저 이런 거 좀 꽂히는데 안에 요 안쪽 디자인 편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에 딱딱 이렇게 시선이 가도록 돼 있어서 읽히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직접 써볼 수 있는 이런 노트가 있어가지고 왜 쓰면서 읽으면 더 내 거 된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 아내와 낭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관계를 다져나가는 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품격은 실패한 사람이 아닌 실패의 순간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혼자 일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 어떤 분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이분이 일을 좀 못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 다니신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동료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회사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지잖아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일은 더 안 되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실패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부정적인 분노를 다 쏟아붓는 것보다 이 사람이 했던 실수는 이런 것이었구나, 좀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준다면 나는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되게 일 같이 하고 싶은 선배, 동료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다이제스트보다는 원작을 읽는 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진짜 내용을 잘 골라내주시고 안에 편집도 쏙쏙 잘 해주셔가지고 원작을 읽는 거랑은 별개로 다른 좋은 책인 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올레타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칠레에 사는 90대 어느 할머니의 긴 인생사를 담은 책인데요. 술술 읽히는 편입니다. 고래나 빠친코처럼 긴 어느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되게 막 흥망성쇠, 세옹지마 이런 걸 보는 재미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부잣집 막내 딸내미가 잘 사는 것 같았다가 집안이 쫄딱 망해서 시골에 가가지고 살고 거기에서 불같은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진짜
진짜 이 남미 쪽에서 만든 거잖아요. 무슨 뭐 마약, 마피아 이런 거대한 그런 이야기가 막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면서 칠레에 있었던 뭐 거대한 지진이었다거나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아픔 같은 것들도 잘 녹아있고, 비올레타라는 여성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어떤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가를 잘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블랙 쇼맨 시리즈를 읽었는데요. 윌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1편은 그냥 장편 소설이고 조금 헷갈리는 구석이 많아서 살짝 아쉬웠었고, 2편은 3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뭐랄까, 저는 코지 미스터리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코지 미스터리보다 사회파 미스터리를 좋아한다는 걸 요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기에는 좋죠. 어두운 소재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소재도 많고 오가는 대화도 좀 가벼운 수준이라 진짜 생각 없이 읽겠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제 취향이 조금 아니었다는 거를 이걸 알게 됐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방황하는 칼날이라던가 인어가 잠든 집처럼 좀 더 사회파 미스터리 같은 책이 저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진짜 생각 없이 가볍게 스트레스 해소용을 찾으신다 하시면 다른 작품보다 이 블랙 쇼맨 시리즈가 차라리 더 재밌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교양지식서를 2권을 읽었는데 이 아이디어, 기획, 소재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는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고 하나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가 다 못 읽고 반납하게 된 인류의 엑소더스라는 책입니다. 다들 지구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과 예측을 담은 거였는데요. 이 책은 그러니까 산업화를 거치면서 인구가 많이 도시화되어서 도시에서 많이 살게 됐잖아요. 근데 현재 딱 보면은 어떤 도시는 몰락하고 어떤 도시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연봉이 높은 지식 노동자들이 있는 도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연봉이 적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살기에는 이 도시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뭐 지옥 같은 출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기후 변화 이런 테마를 다루고는 있는데요. 읽으면서 맞는 말이야. 난이도도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래서인지 그 분석이 왠지 일반인은 나도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느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얕게 느껴져서 좀 참신한 시각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류의 엑소더스에는 조금 더 기후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잠기는 도시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면 사막 같은 곳, 열대 지역에선 살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지구 전체에서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대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디어도 재미있고 흘러가는 그 내용도 재미있는데 그 문장과 문단 수준에서의 글이 조금 흐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에요. 매끄럽게 읽히는 느낌이 좀 부족하고 정리됐다는 느낌이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다 못 읽고 반납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여해서 읽으면서 내용 자체는 읽어볼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요, 별도로 영상 만든 거는 사실 월간 독서 정리에서는 최대한 소개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편집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장강명 작가님의 책이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댓글 부대를 개봉한 날 열심히 달려가서 보고 왔죠. 요거 내용 정리한 거랑 감상평도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달에 북클럽을 밀란 쿤데라의 농담으로 했었어요. 이 책 표시 되게 많이 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읽는 편인데 나름 역사적인 배경도 짧게 넣었고 스토리도 넣었으니까 이 두꺼운 책이지만 읽어보실 분들은 그 영상도 따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 권 더 있는데요.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반납을 했어요. 제가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은희경 작가님이셨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는 동네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건 참 복잡다단하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시대상이 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재미는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60년에서 한 80년 사이에 한국 그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는 재미를 좀 많이 못 느껴요.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느 시절의 문화, 느낌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는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 취향인 배경이 아니어서 조금 처음에는 아주 재미를 못 느끼겠다라는 포인트가 있다가도 또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읽게 되고요.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은 거예요. 삶에 대한 통찰이 이렇게 딱 두 문장으로 끝나버린다고 되게 시니컬하면서도 매력있다 이런 문장이 많았는데, 제가 어떤 걸 공감을 했냐면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좋아하지만 소설책은 잘 안 읽는데, 왜냐하면 소설책은 너무 수사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문장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군더더기 없이 술술술 읽히는 어떤 호흡과 리듬만 있으면 되는 그런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비일상적인 문학적인 감성적인 어휘와 표현이 많은 수사적인 문학적이라서 어떤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중간 사이에 단계가 있을 텐데, 저에게는 이 글은 조금 문장이 비유나 이런 수사적인 게 조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고 많은 것 같아 라는 딱 그 지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렇게 저를 보게 됐다고 해야 될까? 이런 문학적인 취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런 책들은 상을 받는구나, 이런 책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은 따라갈 수 없는 진짜 멋있는 표현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복잡한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단순하게 재밌다, 단순하게 좋다가 아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흥미가 생긴 책은 어떤 책이실까요? 신간도 있고 도서관에서 쉽게 빌릴 수 있는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독서 생활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